여러분, 이번에 추경이 슈퍼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게다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512조 3천억 원 초슈퍼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11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가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이 난리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만 하더라도 5,621명이죠. 검사 중인 사람은 28,414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은 35명이나 됩니다. 대구, 경북, 부산 할 것 없이 전국이 코로나19로 난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3월 첫째 주에는 좀 밖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는 적어도 2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위험성 내지 공포가 점점 커지니까 문제는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경기의 끝단에 있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중소기업도 지금 월급도 못 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고요. 대기업도 한계사항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다기보다는. 뭔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현금성 지원이 너무 커요. 현금성 지원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 추경 4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감압병실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치료약이라든가 이런데 코로나19를 방역하는데 혹은 고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2.3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하니까. 단지 아쉬운 것은요. 이 부분에 임시치료센터를 만든다든가 지금 제가 봐서는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건설력이 뛰어나니까 빨리 준비를 하면 금방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지원이 5천억 원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현금성으로 지원한 부분이 많죠.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치료센터를 만든다든가 개설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대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북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산도 하고 서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 저 같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하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게 1조 7천억 원입니다. 예.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비용으로
6,100억 원 정도, 피해 점포 전통시장 회복에 1,400억 정도. 또 세 번째는요, 민생 고용 안전에 대해서 3조 원이나, 이건 이제 현금성 복지, 현금성 복지. 그 중에 말입니다, 민생 안정 소비 여력 제고에 2조 4천억 원이에요. 야,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경기 회복에, 소비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일본에서도요, 경기가 워낙 떨어지니까 전 국민한테 상품권을 막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상품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안 쓰고 장롱 안에 보관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은요,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상품권을 주잖아요. 문제는 상품권을 줘도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과연 이게 소비 진작으로 이루어질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품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이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거든요. 야, 이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에 0.8조 원을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상권 활성화 소득에 2,4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또 들어갑니다. 게다가 교육세, 교육재정 죄송합니다. 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여기도 2,9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주는 것까지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이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아동 대상으로 지금 주는 내용을 보면 1인당 10만 원, 4개월에 걸쳐서 지급한다. 그럼 40만 원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만 7세 이하, 만 7세 이하면 아이가 셋 있으면 30만 원씩 월 상품권을 더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263만 명에게 들어가는데요. 1조 539억 원 들어갑니다. 539억 원. 참 제가 이 추경을 보면서, 벼락치기 추경이라고 제가 이름도 달았는데, 보면서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미 1차에 걸쳐서 10조, 2차에 걸쳐서 10조, 그래서 20조가 이미 투자해요. 여기에다가 추경 31조, 추경 11조까지, 11조 6천억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31조 6천억 원입니다. 31조 6천억 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진작을 시킬까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살 때, 그죠? 10% 환급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개소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뭐 70% 정도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요, 성장률 효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6조 7천억 원 미세먼지 추경, 민생 추경할 때 말입니다. 그때가 작년인가요? 그때는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0.1%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왜 말이 없을까요?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완전한 위급상, 위기상.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런 징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11조 6천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성장률 효과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었던 것도 그렇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짜겠다 이야기하면서 울먹였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나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울먹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경제를 현장 중심으로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영업자가 작년, 재작년 계속 줄폐업을 해도 특별한 체감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울먹였다. 이 말은요. 굉장히 큽니다. 현장에 대한 경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어렵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울먹였다는 자체는요. 거시적인 거 봤을 때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벼락치기 추경 뭐 지금 앞으로 4차 5차 계속 한다고 해요. 뭐 50조든 60조든 계속 집어넣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경제위기 못 막는다예요. 저는 경제위기 무조건 온다고 보거든요. 이거 막으려면요.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향적인 조치를. 뭐 기본적으로는요. 정부의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정책 완전히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부셔버리고 공정경제 부셔버리고 혁신성장은 그나마 해볼 만한데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부셔버려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새롭게. 그래야만 경제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만 하더라도 기업들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진짜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마찬가지고요. 예, 주 52시간제는요. 이거 깐닥깐닥합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하잖아요. 빨리 도입해달라고. 세제 혜택 줘야죠. 과감하게 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인세 낮춰야 합니다. 법인세 22에서 25잖아요. 최고 세율이. 22%였던 것이 25% 됐습니다. 이거 꽉 내려야 돼. 꽉. 법인세. 그래야지 성장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국격이라고 하죠. 사람에는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도 인격이 있는데 국격을 저는 일부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다 깎였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제대로 방비 못해갖고 지금 전 세계 절반의 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 입국 금지를 하든가 아니면 입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의 국가 거의 뭐 90개국이 넘지요. 100개국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지 추락 아니 이미지 추락. 국격이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될 때는 정부가 이 국격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나가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업들이 나가서 진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부는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나 코로나 대책이 나올 때 기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직도 소득 주도의 성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규제 팡팡 풀어갖고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텨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계속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경제 위기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짜 과감하게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고 새로운 틀을 쌓아야 합니다. 새로운 틀을 안 쌓으면 그만큼 위기는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